일단 사실관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채권자인 제 의뢰인이 채무자한테 원금 보장이 약정된 투자금을 반환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압류, 즉 강제 집행을 하였어요. 집행 대상자라 그래야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제3 채무자의 배달의 민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채무자가 이걸 풀어주면은 갚겠다고 해놓고는 동업자와의 동업관계를 파해버리고서는 동업자 단독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서 강제집행 면탈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애초에 이거 맨 처음에 고소하게 된 경위가 이 정범, 그러니까 채무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는 어차피 책임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책임자산이 없는 사람한테다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처벌될까봐 그걸 우려해가지고서는 조금이라도 합의금 쪽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경우 외에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업자가 실제로 동업하는 사람일 거라고 전제하고, 그런 생각하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수사 진행에 관한 의견을 내면서 그렇게 한번 엮어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동업자인 사람이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서 그 사람한테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동업자의 책임재산으로도 채권 만족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하에 움직인 겁니다. 저희 쪽에서.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불송치가 되었는데요. 불송치 결정문을 보니까 이 수사기관이 수사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동업했던 게 아니라 투자자였을 뿐이고, 실제로 사업을 했던 사람은 채무자 단독이었던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만 했던 사람이니까 뭐 사업이 일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진술만 가지고 했는지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면서 이의 신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죠. 실제로 까보니까 정말로 그냥 투자만 한 사실관계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애초에 저희가 기획했던 그런 고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형사고소만 먼저 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냥 민사소송으로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니까 너도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부터 들어갔다 치면은 변호사 비용도 더 들고, 패소했을 경우에 각종 소송 비용도 다 부담해야 되고, 심지어 물어줘야 되는 것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사고소가 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 정리해보자면은, 이 채무자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채무자급마저도 강제집행 면탈죄가 인정이 안 됐어요. 요 부분 때문에 이때 경찰이 인용한 판시가 굉장히 문제 있어가지고서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신청을 실제로 할지 말지 여부도 당사자한테 상황 설명 드리면서 선택권을 맡겼습니다. 실익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처벌될까 우려되니까 합의금 받아낼 수 있다는 거 외에 실제로 합의금 안 주고서 그냥 떼올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 모든 가해자들이 벌금 같은 건 내더라도 이 사람은 피해자한테는 돈 안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한테 이의 신청 비용, 제가 고소장 비용 되게 저렴하게 해소해 드렸으니까 이의 신청 비용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감안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언지드린 상태입니다. 이제 잠시 멈췄다가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그 인용한 판시하고 저희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판례 번호까지는 남겨놨었거든요. 사업자 명의 변경은 이거는 강제집행 면탈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시 내용만 딱 판례 번호만 써놓고서는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가 문제가 되냐면은 경찰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저희 수험할 때에도 전혀 포함되지도 않았던 그런 법들도 저희가 이러면서 그냥 완전 생판 모르는 법들도 저희들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다 이제 상담이 오고 하면은 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의견들 드리고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권은 수사기관이나 그 법관에게 있다고 한다지만은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성과목에 민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하면서 불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1차적인 불기소권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더군다나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판단 권한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이 수사관님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이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정말 그 법학과 대학교 학사 1, 2학년 수준의 그냥 언어만 가지고서는 잘못 오독한 그런 수준의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서는 판시를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왜 그리 말씀드리는지 한번 직접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명의를 바꾸는 행위는 은닉행위에 해당돼요. 나중에 판시도 일단 먼저 판시를 보겠습니다. 여기 2003도 3387 판결 보면은 은닉이라 하면 뭐 이러쿵저러쿵 뭐 막 여기 판시도 보면은 꼭 새로 사업자 등록을 딴 사람한테 넘기는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말을 봤을 때 이게 최소한 그 다른 사람한테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그 강제집행 면탈행위에 은닉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그 언어적인 그런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 언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자 명의 변경함이 없이 그 안에 있는 그 금전 등록기 사업자 이름만 변경했어도 마찬가지로 은닉에 해당된다. 요거는 이제 유체동산을 집행하려고 그런 경우에 특수성이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경우에 이게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요 말 표현도 그렇잖아요.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거는 당연히 은닉행위에 해당된다. 요런 걸 내포하고 있죠. 구체적 판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금전 등록기 사업자 이름이 채무자 이름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비록 사업자 등록이 사업자 명의는 실제로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죄로 처단하였는데 이런 거에 아무런 그 은닉을 해석한 거에 대해 있어서 법리적인 오해가 없다. 이런 판시입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사업자 명의가 변경됐으면 당연히 강제집행 면탈죄에서의 은닉이고 사업자 명의 변경이 없더라도 금전 등록기 명의가 변경된 것만으로 그 유체동산 집행 특성상 은닉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시인 겁니다. 제가 이게 딱 판시 번호만 넣고 실제로 인용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경찰은 이런 판시를 끌어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판시를 끌어왔다는 거를 인증하기 위한 취지에서 불송치 결정문 일부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띄워주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빨간 줄이 이제 사실관계입니다. 이거는 그 이 죄에 해당되는 행위인데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게 그런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은 이제 파란 줄입니다. 여기서는 은닉행위를 평가한 게 아니라 행위 계층 재산에 대해서 논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6도 8721이라는 판례를 끌어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업자 명의를 바꾸는 것이 강제집행의 행위 태형이 아니라고 이해한 겁니다. 해석한 겁니다. 결정문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강제집행 면탈하라는 재산에 관해서 문제 삼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2006도 8721 판결을 보면은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하려는 것만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에 객체될 수 있다. 그래서 보전 첨부 단계에서의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그 자체는 될 수가 없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채무자가 가압류 채권자 지위에 있으면은 이따가 나중에 이제 가압류 집행 해제, 가압류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어떤 행위 태형에도 포섭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판시에서 말하는 거는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예요. 근데 위에서 말했던 사실관계는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죠. 그리고 채무자가 한 행위는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입니다. 동업이었다가 단독으로, 공동사업자였다가 단독으로 이렇게 행위 주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잠시 민사법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채무자가 가압류만 한 상태 가지고는 실제로 집행권한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채권이 있어야지 재산이 있다고 평가할 텐데 가압류만 했으면은 이게 강제집행 대상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1번 판시 문제에서 보면은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채무자가 가압류만 한 상태에서는 이게 나중에 실제로 집행권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한 어쨌든 채무자 입장에서 최소한 집행권한이라도 있고 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 위 판시에서 압류를 해제한 거면은 그거는 은닉에 해당된다고 평가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제가 판례를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민사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은 정말 당연한 건데, 혹시나 이게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원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제가 나름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표를 한번 이렇게 띄워줘 보시고요. 이게 단어가 이게 채권자, 채무자 뭐 이러면서 정신이 없는데 결국에 이 표를 보면은 비교한 것처럼 저는 지금 안 보고서는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행위 주체가 판시 내용이 서로 이게 지금 사실관계와 행위 주체가 다릅니다. 주어가 달라요. 주체가. 언어만 비슷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고소사건에서는, 저희 쪽 고소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집행면탈하려고 움직인 재산, 이게 사업자 명의인 겁니다. 근데 경찰이 인용해준 판시는 가압류 채권이 면탈하려는 재산이라고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 이게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다음에 제가 인용한 판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위 판시 같은 거와 달리 채무자가 움직인 재산도 다르고 사업자 명의 변경이 강제 집행할 대상물을 없애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봤던 거죠. 지금 제 정신이 없는데 이게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논리 비약하고 망상을 좀 곁들이자면은 이 수사관님이 혹시나 이 피고소인 쪽에 변호인과 친분이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망상까지도 듭니다. 이게
그런 의심까지도 들어요. 이게 검찰이 만약에 기소 불기소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런 해석이 솔직히 쪽팔려서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무리 실수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제가 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거는 정말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